설 명절을 앞두고 걱정이 많다는 30대 며느리 강 씨. 시가에서 차례를 지내진 않지만 시부모님이 시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서 모이는 가족도 많고 음식도 일거리도 넘쳐난다고 하는데요. 전이며 나물, 갈비찜 정도는 마트에서 구입해도 되지 않나 싶었지만 시할머니께서 손맛을 강조하시는 바람에 이번 설에도 꼼짝없이 고된 부엌일이 예고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소 1박 2일, 길게는 2박 3일까지 시가에 머물다가 친정에 가면 너무 피곤해서 잠깐 얼굴만 비추고 집에 돌아오기 바쁘다는 부부. 설과 추석, 시가와 친정에 가는 순서만이라도 한 번씩만 바꿔보면 어떨까 의견도 내봤지만 남편의 반응은 영 시큰둥하다고 하는데요.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명절을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저희가 조금 각색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제 나흘 뒤면 설 연휴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아무리 간단하게 올해는 간단하게 하자 해도 막상 하다 보면 계속 가짓수가 늘어나거든요. 네, 일단 오늘의 사연자는 30대 여성 강모 씨고요.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고 자녀는 없습니다. 이 강 씨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혼한 누나가 한 명 있고 미혼인 남동생이 있고요. 이렇게 3남매 중에 둘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부모님이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아버지가 맏아들인 건 아닌데 30년 넘게 어쩌다 보니까 3대가 같이 살고 있어서 여기가 사실상 큰 집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온 일가 친척이 다 시가에서 모이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이 시어머니는 명절만 되면 거의 20인분 넘게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요. 결혼 전에 인사 갔을 때 이 시어머니 하시던 말씀이 나도 딸 키우는 사람인데 양심 있지 않냐? 맞벌이하는 며느리한테 일 시킬 생각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셨고요. 음식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미리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진짜 천만다행이네요, 교수님. 그러니까 시할머니가 계셔서 시어머니도 며느리야. 그래서 그 심정을 조금 아셔. 네. 시어머니는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절이 시작되기 2주일 전부터 장을 보셔서 음식들을 이제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쯤 되면 차곡차곡 하나씩 쌓이는데 어마어마해요. 보니까 음식 양도 많지만 가짓수가 많아요. 잡채, 갈비찜 이런 건 기본이고 전만 해도 배추전, 깻잎전, 육전, 녹두전, 굴전, 동태전, 고추전 이렇게 전이란 전은 다 산더미처럼 쌓아야 되고 만두도 직접 빚습니다. 고깃국, 수육, 나물, 동치미 이렇게 너무너무 많아서 이만큼을 사람이 어떻게 다 먹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하는데 나중에 보면 또 이제 많이 먹고 또 많이 싸주시고 맞아요. 그런 분이십니다. 시어머니는 좋은 분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먹는 사람들은 좋아. 이거 치우고 만들고 뒷정리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제보자분 그 첫 번째 명절은 코로나 시국이어서 코로나 시국에 우리 많이 못 모였잖아요. 정말 행복했죠.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하니까 진짜 해도 너무할 정도로 말 그대로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그렇죠. 것까지 몰아가지고 그냥. 근데 또 아까 시어머니가 괜찮으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부담은 안 주고 그 결혼하는 시동생하고 함께 한 2주 전부터 장을 조금씩 보고 재료 손질도 하고 고기도 재우고 김치도 담그고 국도 끓여놓고 한 80% 정도는 시어머니가 다 해놓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며느리 시킬 생각 없다라고 해도 이 며느리 입장에서 얼마나 또 가시방석이겠어요.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안절부절한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요. 되니까. 근데 정작 눈치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스스로 너무 눈치가 보이니까 그럼 당일에 가서 뭐라도 해야 되겠어요. 설거지라도 해야죠. 설거지. 근데 아까 들으셨죠? 음식의 양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설거지 정도만 그냥 내가 돕는데도 하루 종일 물이 마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어마어마한 양의 설거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진짜. 자, 이게 음식 하지 않고 설거지 이것도 사실 힘듭니다. 또 힘든 게 뭐냐면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2박 3일 꼬박 거기 이제 있어야 되는데 시할머니가 조금 문제예요. 시누이 좀 보고 가라. 요거 이러면 안 되는데 보고 가라 하다 보면 늦어집니다. 도미노처럼 계속 밀리잖아요. 늦어지면서 기다렸다가 밥 먹고 가면 한참 있다가 친정에 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시누이는 자기 시가에 있다가 오니까. 그렇죠. 계속 늦어지니까 그래서 그때쯤 되면 부부 둘 다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고 또 친정 부모님한테 가면 하루라도 쉬어라고 하면서 정작 친정에 가서는 그냥 밥 못 먹고 과일 같은 거
간단하게 먹고 그냥 집으로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상당히 오래 있고 친정은 좀 짧게 있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 명절 부부싸움 아주 단골 소재란 말이죠. 자, 일단 뭐 이 네 분 중에 뭐 결혼하신 분들은 세 분밖에 안 계시니까 자, 백 변호사님은 명절 때 이 양가 방문 순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는 그냥 당일날 저희는 다 서울이니까 그러니까 본가 가서 점심 아점 먹고 그리고 거기서 좀 놀다가 저녁엔 또 이제 또 그 장인어른 장모님 다 모여서 또 밥 먹고 한잔하고 딱 그게 하루 일과입니다. 아, 저희. 하루에 다 그냥 네, 하루에 그냥 다 해결하시는구나. 하루에 다 끝을 냅니다. 야, 자, 그럼 교수님은요? 네, 저는 좀 오랫동안 저희 친정엄마가 외국에 계셨기 때문에 그냥 시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저희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냥 저희 어머니 계신 곳이 저희 시가여서 특별히 뭐 그런 고민이 없었는데 그래도 예전에 이제 어머니랑 같이 큰 집에 가서 그 시가에서 막 2박 3일씩 있고 그랬죠. 아, 자, 박 변호사님. 네. 대구에서 2박 3일 다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저희는 이제 다 대구입니다. 어. 다 대구라 가지고 아, 진짜? 멀지 않아요. 한 20분, 10분, 15분 정도 걸려서. 근데 저희 뭐 거의 똑같은 시간을 배분을 합니다. 만약 이틀 있으면 하루, 아니 3일 있으면 1.5일, 1.5일. 그 대신에 뒤에 가는 쪽이 이제 좀 더 있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 그럼 처갓집에서.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이게 순서 가는 게 사실 이거 뭐 지킬 필요는 없는데 본가 쪽에 먼저 가고 처가에 늦게 가는데 처가에 좀 더 오래 있는 경우가 항상 많아요. 아, 일단 우선권은 본가에 네. 주고 장기간 있는 곳은 장기간 처가. 더 행복하다 말 잘못한 것 같은데 더 편하게는 좀 아, 처가에 지금 있는 이 것 여사님 같습니다. 저 아들 놈 저거 보고 저거 있어요, 지금. 어머니 보고 있어요. 키워놨더니 예, 저도 예. 뭐 이러실 것 같은데.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예. 자,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 이게 정말 가짓수가 너무 많으면 그런데 요즘에는 다 마트에서도 팔고 밀키트도 있고 얼마나 편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강 씨도 얘기를 안 꺼내본 건 아닙니다. 강 씨도 뭐 홈쇼핑이나 마트에서 좀 미리 주문해서 이게 시가에 보낼까 하고 그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본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갓 들어온 며느리가 음식 사서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좀 버릇없게 들리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시어머니는 몇 가지는 그래도 너무 좋겠다. 사실 나도 이 파는 전이며 만두 어떤지 좀 궁금하긴 했었다라면서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복병은 시할머니였습니다. 이 옆에서 들으시다가 그런 거 다 냉동이고 손맛이 없다라면서요. 자고로 명절에는 음식 만들면서 가족끼리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돈독해지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는데요. 내가 죽거들랑 니들 편한 대로 해라. 그러니까 몇 년만 참아라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거들랑 니들 편한 대로 해라 하면은 그냥 분위기 쌓여지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그러니까요. 아, 진짜 시할머니가 이렇게 고민인 케이스 많지 않은데, 네, 시어머니는 다 그래, 우리 나가서 사 먹어도 되고, 뭐 밀키트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시어머니께서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시어머니께서도 딱 며느리 모드로 바뀌시는 거죠.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모드로 바뀌었는데 이 며느리가 갑자기 끝까지 우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시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또 맞기도 한 부분이 아니 그래도 할머니 집에 오면 할머니 음식이 있어야 멀리서도 오는 이유가 있는데 냉동식품 먹고 배달 음식 먹을 거면 뭐하러 멀리 할머니 집까지 오느냐라고 생각하시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아, 진짜 이 시어머니, 그러니까 사연자의 시어머니, 며느리죠. 30년 넘게 고생하셨어. 자, 손주 며느리, 사연자. 이제 고생문이 확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뭐 시어머니는 그래도 좀 약간 좀 그래도 이렇게 변경도 좀 해보고 싶어 하시는데 시할머니가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1박 2일, 2박 3일 있으면 일단 본인이 이제 친정 갈 때는 거의 완전 파김치가 돼서 가서 뭐 밥도 못 먹고 그냥 보통 그렇게 되니까 그럼 최소한 그래 뭐 이렇게 이거를 또 지금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할 수는 없으니까 방문 순서라도 한번 좀 조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1년에 뭐 설하면 또 설 한번 추석 한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설에 시간을 먼저 가면 추석에는 저기 뭐 거길 먼저 가고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거기다가 지금 이 강 씨 여동생 이번에 곧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자기 부모님 친정 엄마 아빠는 두 딸을 정말 파김치 됐을 때 명절에 끝에 잠깐 얼굴밖에 못 보니까 맞아. 최소한 요거 정도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1년에 큰 명절 한 번은 그렇게 하고 한 번은 순서만 바꾸는 거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야, 시할머니가 이제 떡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명절에 가는 이 방문 순서라도 바꾸자, 이거죠. 자, 과연 이 부부는 대화를 통해서 답을 낼 수 있었을까요? 자, 별별 극장, 오랜만에 부부를 만나십니다. 박지훈 변호사, 박사인 교수, 레디, 액션! 여보, 우리 성자 곧 결혼하는 거 알지? 그러면 우리 친정 부모님 둘이서 명절에 얼마나 적적하실까? 아이고 처제 결혼 얼마나 바라셨는데 속이 시원하지 뭐가 서운하노? 아이, 그건 그거고. 명절에 엄마 아빠만 둘이 있으면 허전하지. 딸 둘이 명절 끝에 겨우 와가지고 얼굴만 삐쭉 내밀고 좋겠어? 아니 그래서 뭐 우회하자고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건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설날이랑 추석에 한 번은 시가에 먼저 가고 또 한 번은 친정에 먼저 가고, 그럼 어때? 퐁당퐁당 공평하고 좋지 않아? 퐁팡통당 돌던 공평? 뭐 우리 여든 넘은 그 할매가 뭐 허락하겠나? 우리 어머니도 30년도 친정을 못 갔다 아이가 손주 며느리 안 보내주신다. 아이고 말도 안 소리 하고 있노. 아니, 내가 가면 가는 거지. 꼭 보내줘야만 가는 건 또 뭐야? 당신도 사회 노릇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명절마다 큰 소리 안 나게 하려면 행동 똑바로 해, 당신. 뭐 싸우자 이 말이가? 음식 맛있네님, 저런 남자도 결혼하고 장가 가는데 나는 뭐야, 막 이런.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명절 현대와 시할머니가 복병인데 어쩌냐. 그래서 묘안으로 내놓은 게 어떤 가는 순서만이라도 좀 바꾸자, 이런 말씀을 아이디어를 하고 내고 남편분과 지금 상의 중이신 것 같은데, 자, 백 변호사님,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다른 분보다 시할머니가 복병이시네요. 시할머니가 복병이신데 이거는 남편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니까 이 며느리분의 생각이 한 1박 2일 있고 길게 있는 것도 오케이. 그리고 시할머니 돌아가기 전까지 뭐 홈쇼핑이나 마트 이런 거 말고 직접 뭐 시어머니가 음식 장만하시고 본인이 그 일하는 것도 오케이. 순서 한 번 정도만, 1년에 한 번 정도만 그래도 본인 집에도 한 번은 좀 쌩쌩할 때 한번 가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남편이 사실 할머니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뭐 안 간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정도는 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시할머니가 지금 명절에 다 손수한 음식 먹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 할머니의 마음 때문에 이 부부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남편이 좀 잘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은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할머니를 막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생각을. 저는 그냥 뭐 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하듯이 좀 일찍 나오는 방법을 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일찍 나온다고요? 뭐 지금 보면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친정에 가서 좀 오래 못 있는 거니까 한 반나절만 일찍 나오는 방법,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순서 바꾸거나 이런 거는 아마 시할머니 허락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거는 그게 남편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하면 좋은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시간 조절하는 게 저는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쓰러져 버리든지 그냥. 자, 교수님. 네, 이 문제는 잘 지혜롭게 해결돼야 되는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명절이 끝나고 나면 사람이 북적이는 곳이 세 군데가 있대요. 첫 번째가 법원이고, 두 번째가 정신과고, 세 번째가 심리상담실이래요. 그만큼 이제 아내들이, 며느리들이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건 가정 불화로 이어지고 또 크게 되면 이혼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답이 정답이다. 그렇지만 이제 다 같이 머리를 모아서 친할머니를, 다행히 여기는 시어머니께서 약간 활용 자원이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나도 너무 그걸 원하셨는데 못하고 있는데 예쁜 며느리가 해서 하자라고 얘기하시면 같이 마음이 맞으실 것 같아서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와 또 남편과 또 시아버지도 도와주실 것 같아요. 모두가 조금씩 양조해서 예를 들면 뭐 그냥 시댁에서 하루, 친정에서 하루, 또 하루는 부부끼리 지낸다던가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외식하는 그런 명절을 보낸다던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써서라서 지혜로운 그 해결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일단 삶의 향기님, 일단 저는 시어머니도 좀 쉬게 해드리고 싶네요 하셨고요. 머랭사랑님, 할머니 모여서 요리한다고 사이 안 가까워집니다. 힘들고 불만만 쌓입니다 하셨고요. 최케이님, 할머니를 전집에 모시고 시식하러 가세요 하셨습니다. 지민러브님, 그 집 아들이 좀 나서셔야 할 듯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설이 되니까요.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의 최영갑 회장이 또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차례의 본질은 조상에 대한 공경이다. 전 부치느라 힘들고 짜증나는데 조상 생각이 나겠냐? 차라리 그 시간에 가족이 둘러앉아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서로의 기억을 나누는 게 더 의미 있다고 말이죠.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